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자, 2월 1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피는 0.53%, 그리고 코스닥은 0.9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양대 증시 모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후 오전 중에 상승폭을 키우려는 모습을 잠깐 보이다가 다시 상승분을 좀 반납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오전 중에는 매도세가 오히려 보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다시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 폭이 좀 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폭을 확대시켰고, 코스피는 그냥 뭐 상승 마감하였다 정도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시장에서 지금 가장 화두에 올라 있는 내용 결국은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금 뭐 월가나 시장의 전망을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6.2%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사이트에도 6.2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CPI를 하락시키고 있던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중고차 부근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에너지면은 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 에너지 값들이 떨어지는 내용, 가솔린이나 퓨어오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중고차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막 8.8%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었는데 과연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을지 우리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중고차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다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중고차 뭐 신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격이 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그렇고 뭐 포드도 그렇고 이제 점차 가격을 인하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수 있을지, 혹은 시장에서 높게 죄송합니다.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 내용은 제가 내일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자세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사실 기존적인 CPI보다 근원 CPI,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시킨 근원 CPI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도 있는데, 뭐 CPI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필수 소비재로서 사용을 해야 하는 음식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폭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좀 연준이 주목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겠느냐? 아니고 주거입니다. 주거 관련된 내용과 의료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연준은 의료 서비스를 원래 주목을 많이 하고요.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과 좀 연동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부동산 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점차 눈에 띄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망은 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꺾일 것이다. 주거 비용이 꺾일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확실하게 근원 물가가 좀 확실하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제가 좀 시장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물가가 꺾이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100% 금리 인상 약해진다라고 호재풀이를 할 것인지, 혹은 일부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가시화되고 현실이 돼서 뭐랄까 시장에서 돈을 많이 안 쓴다, 그래서 물가가 꺾이는 거다,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 반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우려감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는 무조건 이 금리와 물가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6.5%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이 크게 밀릴 수 있다라는 좀 경고장을 내놓았는데, 6.2% 과연 이 전망에 들어맞을지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겠지만 결국 이 지표 통상적인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모이는지 분명히 체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꼭 CPI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장의 경제 지표들을 볼 때 이렇게 지표들을 자세히 뜯어보는 습관을 갖는다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저는 거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시장의 먹거리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사실 계속 동일한 흐름이죠. 코스피는 상단 부근에서 계속 움직여주는 흐름, 코스닥은 상단을 돌파하고 좀 윗부근에서 이제 5일선, 11선 단기선 위에 좀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야 하는 흐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CPI 결과가 어떤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